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상해 지수 차트 보시면 이때가 2007년도 고점이 이게 상해 지수니까 최고가가 6124. 네, 좋은 아침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체슬리 모닝 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동향 얘기해 주세요. 네, 전일 미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일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26%, S&P 500은 0.57%, 나스닥은 1.63% 상승을 했고 중소형주의 러셀 2000은 1.01%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FOMC 회의를 대기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에 전일의 10년물이 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ISM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55.4로 예상치였던 58을 하회를 했는데 세 방목 쪽에서 보시면 신규 주문이 한 54에서 53.5로, 고용 지수는 56.3에서 50.9로, 가격 지수는 87.1에서 84.6으로 모두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이 GDP에 기여하는 20개 산업 분야의 구매 담당 임원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GDP와의 상관관계를 약 43%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최근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었고 전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또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인 50 이상의 확장세를 보이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유가는 WTI 기준으로 105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유가 이번 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유가가 소폭 상승했고, 더불어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공급 감소로 4월 오펙 생산량이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장중에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3.2% 올랐습니다. 미국의 가스 생산이 느려지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또 워런 버핏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좀 코멘트 몇 개만 좀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영어로 된 부분도 보시면 되고, 아래에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향후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경제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버핏이 매일매일 시황 업데이트 뉴스를 보기는 하지만 이런 너무 많은 무의미한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 지금 시장이 폭락이냐 저점이냐, 그리고 이런 차트 분석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예측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배울 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FOMC를 기다리면서 이전에 선제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내용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빅테크 쪽 보시면 어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5%, 구글이 2% 넘게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3.7%, 그리고 메타와 엔비디아 모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고 아연, 니켈, 옥수수대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으로는 한 개의 종목만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48빌리언, 그리고 어제 한 4.6%를 상승했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먼저 테슬라입니다. 어제 3.7% 상승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 EV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 3.1빌리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차량 판매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늘릴 것이고, 35년까지 정부의 차량들을 60만 대 이렇게 전기차와 전기차 트럭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제 전기차 업체들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BRK 버크셔 B클래스 주식은 1.44% 하락을 했는데, 실적 내용은 그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4월 30일 이 주주총회에서 1Q에 600밀리언의 애플을 추가 매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SEC 13F 공시 없는 이 변경된 새로운 버핏의 투자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쉐브론 1분기 말 기준으로
한 26빌리언 규모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HP는 4.4빌리언 규모, 그리고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은 보통주 7빌리언과 우선주 10빌리언으로 해서 약 17빌리언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매입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머절 아비트라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플레이를 좀 한 것 같은데, 버핏이 한 코멘트로는 이 기업이 M&A가 발표되는 순간 이 주식은 완전히 다른 주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고 투자한다기보다 딜의 성사 여부에 베팅을 한 것인데, 시장은 이번 딜의 가능성을 좀 낮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한 69빌리언 정도로 인수를 하겠다고 했고, 주당 $95 제시를 했는데 전일 종가가 78불입니다. 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그 이슈에 3% 상승을 했고요. 이제 업사이드가 한 18% 있는데, 이 딜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이 종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노리고 이 아비트라지 전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NXP 세미컨덕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6% 상승을 했고요. 현재 시간 외에서도 1.4%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실적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일단 1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57.6%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도 35.7%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차량용 반도체인데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부는 1.56빌리언을 기록을 하면서 YY로 27%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산업 쪽은 YY로 19%, 모바일 쪽은 YY로 16%, 통신 인프라, 그리고 이 기타 사업부는 YY로 18%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로 한 10%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이번 분기의 잉여 현금 흐름은 577밀리언, 그리고 분기 배당은 0.845달러로 5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의 배당 성향을 띠고 있고, 이번 분기에 총 140밀리언 규모의 배당과 552밀리언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총 701밀리언의 주주 친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액에서는 최대 3.4빌리언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이 매출 총이익률, 이 GP 마진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도 컨센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주면서 전일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CEO의 코멘트로는 올해도 수요는 강력하고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반도체 쪽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나 AMD 모두 5%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 익스피디아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출액과 EPS는 컨센서스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고, 총 예약은 15.42에서 24.41로 컨센서스 25.89를 증가를 했습니다. CEO는 올 여름 레저 여행이 크게 회복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지표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쪽에 모더나는 5.7% 상승했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을 FDA가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스피디아는 한때 적자네. 그렇지. EPS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니까.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이 본격화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쪽 관련 주식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익스피디아거든. 이게 코로나 저점 대비 한 230%인가? 꽤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이익이 흑자 전환은 안 했구나.
워런 버핏 이 코멘트 뉴스 봅시다에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I watch more financial news than I should. 그치? 오케이. 그다음 네,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노동절 연휴로 그냥 중국은 그냥 정시 휴전입니다. 어제는 52주 계신 것좀 나왔고요. 이슈적으로 보시면 4월 경기지표 전망치 좀 발표했고요. 중국에서 CICC는 발표했습니다. 승차는 동기 대비 1%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3월은 플러스 5% 정도, 그냥 3월 대비로 약간 4%포인트로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제시했어요. 4월 라다운 이슈로 기업 생산의 중단 그리고 모류 공급 차질 문제가 발생하고요. 다만 4월 하순부터는 라다운 이슈로 점점 완화되었고요. 이로 인해 동기 대비는 여전히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투자적으로는 YTD는 그냥 플러스 0.2%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3월은 YTD는 9.3% 정도. 4월 이래 30대 도시 부동산 거래 명절을 동기 대비 54.3% 정도 감소하고 3월 달은 마이너스 47.3% 정도 되고요. 특히는 최근에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성 도시들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이거 30대 도시는 많이 빠졌고요. 따라서는 4월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명절은 동기 대비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다운 이슈로 4월 인프라 프로젝트는 또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요. 이와 재정 지출 모멘텀 약화로 1월부터 4월까지 인프라 투자는 FTD는 플러스 9%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적으로는 동기 대비 5%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3월은 동기 대비는 마이너스 3.5% 감소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라다운 정책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은 거의 다 제한되었고요. 4월 하순부터는 점차 개선되었지만 작년 동기 대비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외에는 부동산, 자동차 소비 부진 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영업회는 4월 승용차 판매량은 동기 대비 31.9%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3월은 동기 대비 그냥 마이너스 10.5%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대비는 많이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부동산 플러스 자동차는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 되고요. 이렇게 감안하면 4월 소비는 동기 대비 5%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린 2번은 그린 3번은 보시면 이거는 상해 지역 그리고 장수성 상해 옆에 지역이고요. 이거는 화물 유통 지수이고요. 상해 지역 여전히 그냥 바다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장수성 그쪽은 이미 바다 지구 반등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아마 라다움 이슈는 그냥 3월 그냥 최하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진자 수가 쭉 줄어드는 네, 거네.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수가 네. 어디 상해 이거는 전체 빨간색이 뭐지? 이거 전체 중국 전체? 네, 전체요. 이거 빨간색 되는 거는 무증상자예요. 증상 없는 사람이고요. 무증상자고. 네. 밑에는 이거 유증상자예요. 네. 무증상자하고 유증상자? 네. 따로따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무튼 확진이 됐는데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해서 통계 처리를 네.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디테일하네. 아니 되게 디테일하다고. 왜냐면 이거는 그냥 확진자 나오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진단 받아야 되고요. 그때는 나왔을 때는 증상 없지만 그냥 확진되었고요. 그럼 무증상자로 분류를 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계는 될 수 있어요. 그럼 유증상자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증 환자? 중증 아니고 중증 환자 아니고? 발열 상황이 있으면 그냥 증상만 있는 사람? 네, 맞아요. 여기 위에 표 위에 네.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는 이거는 해외 입국자 그거는 저 빼고요. 자, 오늘 강의가 있어가지고 중국 상해지수 차트 한번 뽑아본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상해지수 차트 보시면 이때가 2007년도 고점이 이게 상해지수니까 최고가가 6,124. 2007년 10월 19일. 그리고 이때가 후광통 있었던 때죠. 2015년. 맞습니다. 후광통 있었을 때가 한 5,100 갔었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얼마냐면 3,047이에요.
저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이제 항생지수 한번 보시면 항생지수도 이러고 있어요. 보면 이때가 2007년도 한창 잘 나갈 때 32,000. 그리고 2008년 우리가 1월 29일 날 고점 칠 때 중국 항생지수도 2008년 2월 2일 날 고점 찍었는데 그때가 33,000. 33,400이었는데 지금 21,000. 최근에 이제 18,000대까지 빠졌다가 21,000인데 우리나라 지수로 생각하면 3,300 갔다가 지금 1,800 갔다가 2,100 정도 있는 거예요. 다른 해외 지수도 뭐 프랑스, 이태리, 뭐 스페인, 뭐 그리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고점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선전하고 있다.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리포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 동향으로 넘어갑시다.